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정영권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이 지난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560건 이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잔류 유해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폐기하거나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조치합니다. 조사 항목은 수은, 납 등의 중금속,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균 등 총 63개 항목입니다. 도내에서 생산 비중이 높으면서 소비자가 즐겨 먹는 자연산 수산물과 참돔 등의 양식 수산물을 먼저 조사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자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창올림픽은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큰 규모 방문단을 구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열린 남북 간 합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축제로 치르게 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 대표단의 안전과 숙박, 교통, 응원단 구성 등 올림픽 전 분야에 걸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 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 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컴퓨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컴퓨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것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마을 공동체 사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일 2017년 인천마을 공동체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인천시는 올해도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마을 공동체의 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수 공동체 시상과 함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마을 공동체는 계양구 안전마을 환경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와 남구 주부구단 등 6곳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군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의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해오던 고도지구 근마면에 흐르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고도보존 육선 사업인 옥룡천 옛물길 회복 사업은 미륵산에서 시작해 백제도 도성, 고도리 석불 일상, 왕궁리 유적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옥룡천을 역사문화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근마 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 교차점까지 지방안전 1.4km 구간의 기존 교량 경관 개선 4개소, 탐방로 신설, 천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옥룡촌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 개선 사업과 천변공원을 지난달 15일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서 옥룡촌 냇물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냇물길 내에 있는 교량 4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근에 천변공원을 조성하여서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 일교 등 4개소 교량은 각각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량 주변의 도로 재포장과 낡은 펜스 교체, 천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 환경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1121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이 시민 합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최초 승인 고시된 이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공공합의를 뒤집고자 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2호선 건설 지연으로 사업비가 2조 500여 원으로 증가하고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을 하락을 가져오는 등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2호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술연을 맞아 전북 전주에서는 개와 관련된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소식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개를 소재로 한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였으며 살아있는 자의 충복이고 죽은 자의 안내자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올해 첫 기획 초대전인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과 더불어 뉴교동 신소장품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은 무술년 개의 띠를 맞아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며 잡기를 막고 복을 부르는 상징인 개를 민화에 담아 익살스러운 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수학 대한명인의 작품인 멍멍이를 비롯해 김한순 교동미술관장의 작품 무견도, 김현선 작가의 12지 갑수 신장부 등 모두 7명의 작가들이 오늘 20편일까지 일관해서 전시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뉴교동 신소장품전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수집해온 작품들 중 규모가 커 평소에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20호 이상의 14점을 줄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소장품전에서는 박혜선 작가의 수평조율, 김부겸 작가의 우리집, 송수미 작가의 나눌 수 있는 호흡, 신승우 작가의 도시의 축제 등을 오늘 21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교동미술관에서 주관하게 된 신소장품전은 교동미술관 2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아카이브 중에서 20호 이상의 작품들을 관람객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1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도 개와 인간의 시간 특별전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12지와 개, 오수의견 설화, 충직과 의리의 상징 등 총 6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도 관람자들이 개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을 그려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떨어지질 않죠.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자가 증가,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과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있었던 과의존 현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는 정보 검색 중독, 모바일 메신저 중독, SNS 중독, 앱 중독, 모바일 게임 중독,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도박에 쉽게 노출돼 있어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A군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고 결국 5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인출한 후에야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과의존군일 때 아이들도 과의존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어린아이에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로나 학업에 유용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섬 주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생필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선박 건조 작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0월까지 75톤 규모의 전용 연료운반선을 건조합니다. 이에 섬 주민들은 생필품을 전용 선박 건조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계의 부소득자가 소득을 잃을 경우 전기가 끊기는 즉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강릉시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고 단전 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해 단전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오는 17일까지 2018년 어린이집 아이 행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의 모집 인원은 총 121명으로 참여자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주 5일 근무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주 업무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급식이나 주방 업무 보조, 위생 환경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활동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